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몸에 열이 많아서 체온이 상승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장부들 중에서 특정 장부가 열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른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 볼까 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에 열이 많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어떤 주제가 되는데요. 왜 위장에 열이 많아지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일단 먼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위장이 뜨거워진다, 위장에 열이 많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던 그런 혈액들이 위장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혈액이 많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쏠리게 되는데요. 이 혈액의 어떤 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쏠리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요. 위장으로 많이 쏠린 혈액의 공급을 원활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심장이 과도하게 뛰게 돼요. 위장이 뜨거워진 걸 맞춰주기 위해서 심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의 박동수라든지 박출량, 그러니까 심장 혈액이 뿜어내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감신경의 항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흥분 상태가 되는, 각성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의 열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열이 난다, 그죠? 이런 현상만 보이기 때문에 심장의 열을 꺼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열이 난 이유는 위장에 공급되어야 하는 그런 혈액을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이 박동을 떨어뜨려 줄 게 아니라 위장으로 쏠려 있는 혈액, 위장의 열을 꺼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장도 평안한 상태를 찾게 되고, 박동수도 떨어지게 되고, 심장의 두근거림도 떨어지면서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도 떨어지고, 체온이 내려가면서 불면증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왜 열이 나면, 왜 체온이 상승하면은 불면증이 오나요? 라는 그 내용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간다면, 사람이 잠이 들 때는요, 체온이 0.23도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떨어져야지 잠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이 들 때 보면 살짝 오한을 느끼면서 춥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체온의 떨어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대야에서 잠을 못 자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온의 상승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장의 열도 분명히 체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위장의 열로 인한 불면증인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장의 열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난 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장의 열로 인해서 불면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소화력이 아주 좋아요.
원래도 좋았었고 불면증이 오고 난 이후에도 소화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 말고 오히려 속이 쓰리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요. 속이 쓰리다, 따갑다, 아프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고요.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돼서 좀 이렇게 뭐 빵빵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쓰리다, 아프다라는 쪽으로 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 이후에 그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배고픔을 못 참는다라는 게 그냥 배고프면 나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위장의 열이 심하신 분들은 배가 고프면 약간 어지럽다거나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그 저혈당 증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서 밥이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뭔가를 막 허겁지겁 먹게 되는, 그래서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가 고팠다가 밥을 먹을 때는 폭식으로 이어지고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위장의 열로 인해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차가운 물을 많이 찾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을 많이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신 만큼 또 소변도 자주 보고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그것도 찬물을 좀 마시는 편이다. 그래서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분 또한 위장의 열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불면증이 오기 전에도 밤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배가 고프면 지금 잠이 안 와서 뭐라도 좀 먹어야지 잠이 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또는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깬다. 그래서 깨서 일어나서 뭐라도 하다못해 물이라도 마셔야지 다시 잠이 들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고 불면증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밤에 뭔가를 먹게 되다 보니까 살이 좀 찌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과 관련돼서 내가 잠이 드는 시간, 잠을 못 자고 막 뒤척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시간대가 대부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그때쯤 되어야 난 잠이 든다. 혹은 9시, 10시, 11시쯤에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은 꼭 잠을 한번 깨게 된다 라는 어떤 불면증의 특징 증상이,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쯤에 잠이 들어요? 혹은 몇 시쯤에 잠에서 자꾸 깨나요? 라는 걸 물어보고 그 양상을 보고서도 그 위장의 열로 인한 불면증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적으로 한약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위장에 열이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은 또 그 위장의 열을 만들어내는, 조장하는 음식들을 또 좋아하세요. 맵고 짜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고 육류, 튀긴 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 음식들이 또 맛있으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 음식들이 보면 주로 뭐 밤에 먹는 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야식 같은 거라든지 밤늦게 뭐 흔히 말하는 회식 같은 자리에서 먹는 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맵고 짜고 기름지고 튀김, 그 다음에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최대한 좀 줄이셔야 돼요. 위장의 열을 꺼야 되는데 그런 음식을 자꾸 드시게 되면 위장의 열이 꺼지지가 않고 자꾸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식사는 가급적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폭식을 했다가 또 배가 고팠다가 또 폭식을 했다가 고팠다 이런 식으로 그 식사 시간을 계속 불규칙하게 가져가게 되면은요, 위장의 열이 조금 더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식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폭식 자체가 위장의 열을 조장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폭식보다는 천천히, 그 다음에 과식보다는 소식 위주로 식사량을 줄이고 대신 천천히 먹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어떤 그 상황도 생각보다는 적게 먹었지만은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포만감을 천천히 먹을수록 포만감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식사와 플러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조금씩 먹는다라는 기분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위장의 열은 먹는 거랑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위장의 열 때문에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침 전에 저녁 식사를 먹고 11시가 됐건 12시가 됐건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아주 소량 섭취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물론 이 위장의 열을 꺼트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위장의 열을 조금 식혀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해서 취침 전에 그런 음식을 조금 드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같은 음식 있죠. 그러니까 과일의 약간은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 바나나가 됐든 배가 됐든 수박이 됐든 약간은 그런 과일 종류의 음식들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누룽지라든지 그 다음에 뻥튀기 같은 거 있죠. 조금만 먹고 물 마시면 위에서 뻥 이렇게 커지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조금만 드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장의 열로 인한 불면증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또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그 위장의 열을 끄기 위한 약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약재는 쓴맛을 내는 약재라기보다는 약간은 맑게 이 기운을 꺼트리는 쪽의 약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쓴맛을 내는 차가운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장의 열을 끌 수 있는 양명열을 끈다라고 하는데요. 석고라든지 갈근이라든지 아니면 치자, 그죠? 요런 약재들 위주로 해서 양명열을 끄는 어떤 그런 약재를 기본으로 깔고요. 그 이후에 양명열 이외에 허열 같은 거, 다른 어떤 심장의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플러스. 그리고 간혹 위장은 뜨거운데 대장은 또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증이 나서 막 물을 마시는데, 혹은 나는 뜨거운 거 못 먹어 이래서 막 차가운 냉면 같은 걸 막 먹는데, 먹고 나면 또 이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배앓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통, 대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변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위장의 열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대장은 또 차가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장의 열을 끄는 약, 그 다음에 심장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약, 플러스로 대장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곽향이라든지 건강, 대복피, 목향,
이렇게 기운을 돌려주면서 따뜻하게 대장을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함께 배호를 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위장의 열이 꺼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런 식습관, 폭식이라든지 배고픈 걸 못 참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불편함도 함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수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면증 자체도 치료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실제로 불면증을 치료하다 보면 이런 위장의 열로 인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먹는 음식도 많아졌고, 그리고 음식의 기호도 요즘은 자꾸 맵고 짠 음식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력이 좋았던 분들이 그런 폭식, 과식으로 술도 또 드시니까요, 그죠? 폭식, 과식, 과음으로 인해서 위장의 열이 커지고 그거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불면증이 이 위장의 열로 인한 불면증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장의 열로 인해서 불면증이 만들어진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부, 간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폐, 이런 다른 장부에 의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에 대한 설명도 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